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과 경북에는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도 장맛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현재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안동에는 151.7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낮까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100mm,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염도 계속해서 기승입니다. 대구를 포함해 경북 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일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에도 오늘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대구와 포항의 기온 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무덥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장맛비 소식도 계속 이어져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이 후포항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최신 설비를 갖춘 수산물 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데요. 2년 전 후포항에 출항을 시작한 대형 크루즈선 이용객만 연간 20만 명에 육박해 수산물 유통센터 준공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96억 원을 들여 조성한 후포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울진 앞바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해 이곳에서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34개 수산물 판매장과 식당이 입점할 예정인데 지역 어민과 상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해센터가 있고 그 게도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입장에서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꼭 생겨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특히 후포항에는 지난 2022년부터 후포 울릉간 대형 크루즈선 취항으로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18만여 명이 크루즈 선박을 이용했는데 수도권과 충청 내륙권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수소 운항할 때는 연간 10만 명, 그리고 카페리 운항할 때는 연간 20만 명. 충청, 경기,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 차량 고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군은 수산물 유통센터 준공으로 늘어난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크루즈선 취항과 더불어 늘어나는 후포 관광객에 대비하여 우리 후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준공을 통해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울진의 신선한 수산물을 충분히 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낡은 수산물 유통센터 건물은 다음 달까지 철거한 뒤 대규모 주차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시의회가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원 간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내홍에 빠졌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신임 의장단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위원장을 내정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도 초선 위주의 위원장 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최근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자율 경선 대신 당 소속 의원들끼리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을 사실상 확정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장 선거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에서 청상아리나 백상아리 같은 상어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름 개정에 나선 동해안의 해수욕장들은 비상에 걸렸는데요. 지역마다 상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부용 장갑을 낀 남성이 몸 길이 3m의 상어배를 가릅니다. 사람도 공격할 정도로 성질이 포악한 청세리 상어입니다.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잡혔는데 소화기관에서 물고기 3마리가 발견됩니다. 대구 같기도 하고 이거는
방어에 올해 상반기 청상아리와 백상아리 등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모두 15마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마리에 2배가 넘습니다. 특히 피서철에 더 많은 상어가 출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상어가 8마리 잡혔는데 7, 8월에 8마리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 바다와 환경이 비슷하다면 올해 7, 8월에도 상어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름 개장에 나선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비상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개장하는 해수욕장 24곳 모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강원도의 사정은 다릅니다. 전체 해수욕장 85곳 가운데 15곳에만 그물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을 여는 해수욕장이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지만 관련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상어 방지망은 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됩니다. 그 밖에 해수욕장은 상어 퇴치기 등을 동원해서 안심하고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상어를 만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일단 마주치면 몸을 크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딸기 농사는 어린 모를 키우는 육묘가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모주라 불리는 어미모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면서 육묘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딸기 주산지인 고령군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딸기의 어린 모를 키우는 육묘는 한해 농사를 좌우하지만 갈수록 잦아지는 병충해로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미모, 이른바 모주가 건강하지 못했고 이상기후의 여파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충해 발생 전까지는 미리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뭐 저장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모르고 사니까, 그리고 병이 있는 모종을 저장했는 건지 아니면 또 약한 모종인지 점검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39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딸기 육묘장과 실증 시험 포장입니다. 조직 배양으로 만든 건강한 모주를 경북농업자원관리원에서 가져와 한두 차례 세대 진전해 농가에 분양할 건강한 모주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가분들께서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육묘를 해가지고 정식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노화돼서 가지고 계신 모종 퇴화도 일어나고, 또 이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식 전에는 알 수 없지만 철저한 관리 속에 키워 검증된 건강한 모주를 농가에서 가져가 육묘한 뒤 아주 심게 하면 품질 향상과 수확량 증가는 물론이고 병해충에도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 한 1년에 한 80만 주 이상 좀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생산 목표가 한 20만 주니까 4년마다 농가들은 우량 모주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인 조직 배양으로 건강한 모주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농업 경영비 상승과 이상기후 직격탄 속에 딸기 주산지에서 시작된 건강한 모 공급 노력이 어떤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울진군은 경북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사전 수요 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은 청년농들이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을 통해 규모화와 기계화 농법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농업 대전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이모작은 50헥타르 이상 노지, 과수는 20헥타르 이상 농가의 참여 동의가 있어야 하며 면적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의정 갈등의 출구 전략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하반기에 전공의를 대거 뽑아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었는데 해법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 100일을 넘긴 지난달 4일 정부는 각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도 함께 철회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 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달이 지나도록 각 병원의 사직서 수리는 거의 없습니다. 전공의 복귀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희도 사표 수리했다라든지 별로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온 전공의도 아직 높고요. 상반기에 이제 다 뽑고 하반기에는 이제 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을 해서 좀 충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들어갔고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 절차 중단이란 출구 전략에도 좀처럼 의정 갈등 해결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다시 전공의 복귀 호소에 나섰습니다.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행정처분 중단을 통한 출구 전략마저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5개월째 대화 없는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경의 한 시범학교 현장을 장윤지 MBC 청소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다는 문경. 이곳은 올해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디지털 연구학교로 지정된 삼북초등학교인데요. 학생들의 미래 꿈을 가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AI 코스웨어는 교육 과정을 뜻하는 코스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AI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AI 코스웨어가 학교 수업에 들어오면서 학교 수업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5학년 국어 시간, 친구들과 토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쓴 의견이 AI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I 자료를 참고해서 자신의 의견을 고쳐 쓰고 토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인 1력 잘하기를 글로 쓰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AI가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내 생각이 글로 정리가 되니까 친구들과 토의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여기는 6학년 수학 수업 시간인데요. 백분율을 비교하기 위해 AI 코스웨어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도 풀고 수학 놀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AI가 저에게 맞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줘서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영어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6학년 교실입니다. AI가 자신의 영어 발음을 이야기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줍니다. 같이 공부할 친구가 없었는데 AI로 공부하니까 친구하는 것 같아 영어도 좋아졌어요. 삼북초등학교에서는 오늘 하루 전교사 공개 수업이 열리는데요. AI 활용 수업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협의회를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삼북초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년간 AI를 기반으로 교육 혁신을 연구 중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실 수업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는 삼북초의 노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장윤지입니다. 포항 슬러스가 지난 토요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와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에 1대1로 마친 포항과 대구는 후반전에도 포항이 골을 넣으면 대구가 따라붙는 방식으로 난타전을 벌인 끝에 결국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배정된 김종혁 주심은 전반 41분 포항의 허용준에게 경고 2장을 잇따라 꺼내며 퇴장시킨 뒤 항의하는 박태하 감독에게도 레드카드를 꺼냈으며
곧이어 대구의 요신호가 보복성 플레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양팀은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10대 10으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가맹비와 호출료 등이 없는 공공형 택시 호출앱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타당성 연구 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시군과 택시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앱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도는 민간 택시 호출 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수익 확대를 위한 수수료 인상으로 택시 이용객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해 공공형 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늘부터 한 달간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합니다. 특히 축산물 유통업체와 식육 가공품 제조업체, 관광지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유구와 적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점검에 앞서 축산단체들과의 회의를 통해 축산물 유통 정보를 수집하고 수입 축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등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현대화단에 큰 발자국을 남긴 이응로 화백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솔거미술관 박대성관에서 다음 달 4일까지 특별 교류전을 갖습니다. 이번 교류전은 홍성군 고암 이응로 생가 기념관과 경주 솔거미술관의 업무 협약을 토대로 추진됐습니다. 특별전에선 한국화와 서양화, 드로잉 등 평면 작품과 조각 작품을 선보이며 동서양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응로, 박대성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40만 원, 사업용은 7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울진군은 올해 360개소의 가정과 사업장에 감량기를 지원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멀티미디어 전자책 울릉도의 해양생물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전자책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생물 분류 전문가 70여 명이 지난해 울릉도 해역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공동 연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전자책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정자인 포항 용계정과 분옥정을 각각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기북면 덕동마을에 있는 용계정은 여강이씨 문중의 수양 공간으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높게 만든 마루를 둔 점이 특징입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기계면 분옥정은 유학자인 김계영을 기리기 위해 1820년 지은 정자로 계곡과 수목의 조화를 이루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번 주도 장맛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현재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안동에는 151.7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낮까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60mm,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폭염도 계속해서 기승입니다. 대구를 포함해 경북 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외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곳도 있고요. 오늘도 낮에는 대구와 포항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31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덥게 느껴지겠고요.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김천은 2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1도, 김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로 출발합니다. 봉화는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8도, 봉화는 25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 23도, 낮에는 31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장맛비 소식도 계속 이어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